자, 한번 가볼까? 일단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문제 속에서 나와 있는 바는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얘를 그냥 양수라고 가정해서 한번 그려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됐었냐면 A라는 점은 A, A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뭐 이렇게 잡아서 내가 A, A라고 얘를 세팅을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더니 얘가 3, 1. 그럼 3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냥 임의적인 느낌으로 3을 요 정도 잡아서 여기를 내가 뭐라고 해보자? B다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얘가 3, A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그려지죠.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해당되는 두 번째까지 했으니까 C가 있는데 2, B야. 그럼 얘가 2, B라고 했는데 그럼 2, B라고 하는 형태를 그릴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그럼 정삼각형이 되려면 이런 식의 정삼각형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정삼각형이 됐었어야 될걸? 얘가 어차피 고정적으로 X축하고 평행한 어떤 직선 하나가 선분 AB로 고정돼 있을 거라서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게 될걸? 그럼 나는 선택을 해보지 뭐. 이렇게 잡았다고 가정해보지 뭐. 그럼 얘가 C가 얼마? 얘가 2, B였다라고 얘기가 끝나버리지. 그럼 이런 상황이었다고 가정하면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계산들을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뭘 알 수 있냐면 아, 여기가 2니까 여기가 해당되는 이 지점이 얘가 2다라고 하는 X좌표인데 여기가 3이니까 얘는 당연히 뭐야? 1일 수밖에 없겠다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형태가 얘가 1이라면 이 한 변의 길이 얘는 그냥 단순히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2였던 거지. 그죠? 내가 지금 점과 점 사이 거리 쓴 게 단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원래는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거리상의 관점,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 이렇게 해서 그냥 같아요 이렇게 많이 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풀었을 때 하고 좌표적 특수성이라고 하는 형태의 얘가 y가 다 동일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정삼각형을 주게 되면 그림 한 번만으로도 전체적인 느낌을 바로 살릴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b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b는 어떻게 구하죠? b를 굳이 구하자면 여기가 지금 현재 1이라고 하는 길이가 되니까 얘가 루트 3이에요. 근데 a가 이미 1이었고 여기가 루트 3만큼 올라갔으니까 b는 그럼 뭐가 돼? 굳이 계산하자면 루트 3 더하기 1이다라고 우리는 바로 읽어버리시면 되는 거죠. 특수한 1대 루트 3이 2다라는 비율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거리 계산하는 거 물론 좋다 이거야. 그게 좋은데 해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삼각형이라는 특수성 Y좌표에 독특한 동일하다라고 하는 독특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을 한번 보자. 한 번 더 넘어가 보자 그러면. 자, 한 장 더 넘기시면 이제 6페이지에 관한 형태가 있어. 이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개념 적용하는 걸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거기 유형 4번에 보면 선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이라는 단어를 하나 주거든요. 일단 보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드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몇 가지 성질들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제2의 39번을 한번 봐볼까요? 제2의 39번. 자, 그냥 풀 거야. 그냥 보세요. 이따가 연습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직선을 그냥 임의로 잡을게.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좌표 평면에다 그리지 않고 그냥 수직선처럼 이렇게 좌표를 한번 두 개를 잡아보겠습니다. 뭐라고 잡았냐면 3,1과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3이래요. 그래? 좌표적 특수성은 특별하게 보이지 않아. 그런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거에 대해서 P라고 하는 어떤 점이 하나 있대요. 어떤 P라는 점이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있대요. 그랬더니 PA 제곱하고 얘가 PB의 제곱이라고 하는 놈의 뭐를 찾아라? 최소가 되는 점 P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가 들어갔어요. 즉 이 P는 제약이 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점이라는 거야.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최소가 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가볼까 그러면? 자, 준서야 여기 봐야 돼. 벌써부터 자리 잡으면 안 돼. 자, 여기 임의적으로 우리가 보통 x, y라고 세팅을 합니다. 맞죠? 그럼 우리 일반적인 풀이는 뭐냐? AP의 제곱을 직접 하는 거죠. 그럼 뭐죠? 두 점 사이 거리니까 x-3의 제곱, y-1의 제곱 이렇게 풀겠지. 두 번째, BP의 제곱이라고 하는 걸 해봤어. 그랬더니 얘가 x 더하기 1의 제곱, y-3의 제곱. 그래서 얘네들 한번 실제로 한번 더해봤어. 더해봤더니 x제곱 x제곱 암산합니다. 2x의 제곱 곱해서 2배 곱해서 2배 했더니 마이너스 6x 플러스 2x니까 얘가 마이너스 4x 상수가 9하고 1이니까 얘가 10. 그럼 여기서 당연히 2y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8y 더하기가 10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x도 제곱이 y 제곱인데 앞에 개수가 똑같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완전 제곱식을 두 번 적용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우린 여기다가 절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절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를 갖다가 적용을 해주다 보니까 앞쪽은 2배 가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 2배 가로의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각각의 완전 제곱수로 처리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들어가면서 전체 계산은 10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에 대한 플러스 값이다 보니까 x가 얼마일 때 1, y가 얼마일 때 2, 1 때 최소 얼마를 갖더라? 10을 갖더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 이게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그냥 설명하는 방식이라고요. 자, 그러면 제2의 그 밑에 나와 있는 41번도 보편적으로 한번 그냥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이 그 연필 잡고 제2 41번을 3번 하시면 되겠죠? 한번 해보실래요? 제2의 41번 한번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실래요? 삼각형에 대한 형태에서 OP제곱, AP제곱, BP제곱 한번 식 한번 써봐. 쭉 써봐. 완전 제곱식 한번 해보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르는 P를 X, Y라고 설정을 하시고 거리의 제곱, 거리의 제곱, 거리 제곱 한번 해보시라고.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어떻게 나오죠? 여기 주어진 형태들을 계산해보면 얘는 당연히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는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얘가 y의 제곱,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얘가 y-가 9의 제곱이 되면서 얘는 3x의 제곱 등장하고 6x 등장하고 3y의 제곱 등장하고 마이너스 18y 등장에다가 얘가 90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x에 대해서 이 앞쪽을 따로따로 완전 제곱식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형태에서 여기는 당연히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플러스 9, 마이너스가 9가 들어갈 것이고 얘가 90이 들어가는 형태라고 한다면 3가로에 x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3가로에 y-3의 제곱. 그럼 얘가 마3에다가 마이너스 27은 마이너스 30이니까 얘가 플러스 60이 되면서 x가 얼마? 마이너스 1, y가 얼마? 3일 때 최소 얼마를 가져요? 60을 가져요. 답은 그냥 60이에요. 제가 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기본 틀은 2차식이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한 10분쯤 뒤에는 내분점, 외분점 이런 걸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께 여쭤보죠. A의 X의 1, Y의 1, 그 다음에 B가 X의 2, Y의 2.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C라는 놈을 하나 일단 잡긴 잡는데 두 배를 좀 줘보자. 일단 첫 번째, A, B의 중점 잡는 거 여러분 이미 선행하셨으면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그죠? 그거의 중점 어떻게 잡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잡죠? 이거랑 이거의 중점 어떻게 잡아요? 2분의 X 값이 다 더해지게 돼 있죠. 2분의 얘가 Y 값이 다 더해지게 돼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C까지 고려가 되면 A, B, C라고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혹시 기억하세요? 무게는 보통 G라고 많이 쓰죠. 좌표 어떻게 잡히죠? 3분의? 그죠? 요게 X가 다 더해지고 3분의 Y가 다 더해지게 될 겁니다. 요게 기본기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제 보자라는 거야. 뭘 보자? 분명히 두 개의 점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라는 형태에서 우리는 AB의 단순하게 중점을 한번 찾아볼까? AB의 중점 얼마죠? 얘 더한다면 일어나니까 얘가 M이라고 한다면 얘가 1, 얘가 2가 되어버리네. 아까 우리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얘지. 그래? 다시 말하면 여기 주어져 있는 우리가 이 문제에서 물리려고 했던 점이 두 개가 있고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물론 P는 자유롭게 풀려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AP제곱 더하기 BP제곱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에 그 자취가 뭐더라? 중점의 좌표를 찾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 이걸 좀 기억해 두라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매번 계산만 할 수는 없고 그 문자적 의미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한단 말이야. 응? 그러면 한 번만 더 보자. 이번에 세 개였잖아. 그럼 이게 삼각형이 형성되는 세 점에 대해서 그럼 OP제곱, AP제곱, BP제곱을 했더니 그러면 이제 이 점에 대한 무게중심을 구해보자. 얼마니? 얼마야? 3분의 다더해 3분의 y 다더해 뭐 이렇게 가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3이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데이터가 어디 있니? 여기 있네. 그치? 그러면 이 논리가 이렇게 성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봤더니 이런 거야. 점 두 개짜리에서 여러분 잘 봐보시면 어찌됐든 간에 x, y를 잡으면 요 3하고 x가 기준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내가 만약에 요 점의 좌표를 a를 x1이라고 하고 y1이라고 하고 b를 갖다가 x2하고 y2라고 해본다면 실제 p를 x, y라고 잡았을 때 이 식을 정리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두 배 가로에 x-2분의 x1 더하기 x2의 제곱 두 배 가로에 y-2분의 y1 더하기 얘가 y2의 제곱 플러스 무엇 이렇게 항상 그 구조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얘가 2분의 1로 항상 묶인다고. 그래서 얘가 중점인 거고 얘는 당연히 3분의 1로 묶인다고. 이 앞에 3을 갖다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무게중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논리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이따가 문제를 한 문제 풀 텐데 되게 쉽게 느껴질 거야. 얘네들의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의 최소라고 하는 입장이 되게 특이하게 문제가 언급됐던 거구나. 이 형태 때문에 두 배가 나오거나 세 배가 나오는 것 때문에 되게 독특하게 얘는 무게중심, 얘는 중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오케이?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따가 문제를 한번 또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P가 어떤 직선상에 위에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Y는 예를 들어서 뭐 2x 더하기 1이었다고 가정하면 여기 뭐라고 잡아요? x, 2x 더하기 1로 잡으셔야 되고 이때는 중점이 아닐 수 있죠. 왜? 이 상황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A, B의 중점을 안 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식을 잡으시면 되는데 굳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점 두 개 기준으로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를 구하라? 중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O, A, B에 관한 형태에서 제곱의 합의 최소는 무게중심.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거의 대부분 굉장히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갑시다. 자, 단원 유형별 집중 문제. 요거 드렸던 거 있죠? 초록색. 요 표지. 한번 펴보실까요? 옆에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어디로 좀 넘어가 볼 거냐면요. 페이지 164쪽에 1038번부터 1040번까지가 세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지금 간단하게 한번 빨리 풀어볼까요? 요 개념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요 세 개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1038번부터 1040번입니다. 번호가 랩크되어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한번 풀어보세요. 1030번부터 38번부터 1040번까지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예. 자, 한번 바로 확인 좀 해볼까요? 자, 일단 1038번부터였죠. 1038번에 관한 정답은 20이고요. 그 다음에 1039번에 관한 형태는 정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040번에 관한 형태는 그 정답이 1,3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구별해서 보실 거는 1038번과 1039번은 묶여져 있어요, 점이. 그러니까 여기처럼 중점과 무게중심이 되지는 않지만 1040번과 같은 케이스는 딱 무게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구별해서 보시면 되고요. 계산이 좀 빠르신 분들은, 속도가 빠르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제곱제곱으로 가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일된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저 의미를 왜 설명했는지 이제 우리 교재로 한번 봅시다. 이 교재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교재 왔다 갔다 합니다. 세 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네? 그러시면은요, 성현이가 그럼 갔다 오실래요? 밑에 가서 2권만 주세요. 그래서 그냥 받아와. 나중에 결제하시면 되니까. 알겠죠? 자, 우리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그 중간의 부분부터 우리는 평면좌표부터 시작을 뚫어버릴 건데요. 자, 학교 2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0번 내용이 하나 있어요. 세와 요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05번 중상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00번과 205번입니다. 오빠, 없어? 저 그거냐? 저 미리 결제해서 못 받았어. 그러면 세 번 얘기해야 되겠네. 잠깐만. 오케이. 200번하고 205번 잠깐 봐주세요. 아니, 그냥 한번 내려갔다 와라. 좀 그래. 걸음 한번 잡아갖고 와서. 말씀드리고 받아가지고 오세요. 200번하고 205번 한번 잠깐 먼저 풀어볼까? 이제 기출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뒤에 학생 하나만 주실래요? 자, 200번하고 205번 한번 빠르게만 풀어봐주세요. 아까 기본기는 그 정도 선에서 다 적고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은 뒤에 답지가 있어요. 뒤에 답지가 있으니까 답지 통해서 한번 빠르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0번과 205번입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일단 보세요. 일단 200번은 여러분이 그동안 아까 보셨던 아까 그 그냥 내신 대비서에 나와 있는 거나 그 다음에 3점짜리 뭐 자이스토리 기출문제집이나 보시더라도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단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 P다라고 하는 것은 요 AC하고 요 AB라고 하는 위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묶여있는 점을 얘기해요. 묶여있는 점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거기 문제에서 보시니까 여기서 P가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P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라고 가정하고 두 번째 P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었다고 가정을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뭐를 찾으면 돼?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값이 최소라는 말을 우리가 해결을 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한번 잡아볼까요? 자, 길이가 2라고 했을 때 일단 A를 좌표화시킵니다. 원점으로 잡아주는 게 계산이 빠를 것 같아서. 그럼 얘가 2,0고요. 여기가 얼마냐면 1,√3이 되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방식. 자, 일단 P1을 한번 고려해볼까? P1. 자, P1의 좌표를 그럼 우리가 쓰는 방법은 뭐냐? 어차피 직선 AC에 대한 방정식을 알아주면 좋겠는데 이 AC라는 방정식은 여기가 60도짜리잖아요. 그리고 요 점의 좌표 1,√3이니까 0,0과 1,√3을 통해서 뭐를 얻을 수 있냐면 기울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기울기 얼마죠? √3. 그럼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이 y는 뭐가 돼야? √3x. 왜? 원점을 지나는 형태는 뒤에 따라오는 꼬리표가 없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상태라면 P1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잡아볼까? x, √3x라고 잡아보자라는 거야. 대신 전제되는 게 있지. 이게 만약 서술형이면 어떻게 써야 돼? 이때 이 x는 얼마? 0과 1 사이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0과 1, 그죠? x좌표에 해당되는 부분 0과 1 사이를 움직여야 이 상황을 움직일 거니까. 그럼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b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2,0,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1,√3이니까 똑같아요. bp의 제곱, cp의 제곱을 그냥 저는 직접적으로 할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쪽은 여기가 x-가 2의 제곱 더하기 얘가 3x의 제곱에다가 이거 걸었더니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다 뺐더니 얼마가 되냐면 √3의 x-의 전체 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이게 뭐 중점의 형태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계속 해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얘가 4, 얘가 3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여기는 어떻게 되냐? 그냥 한꺼번에 칠게요. 이거 제곱하면 3이다 보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얘가 3이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계산의 결과 이거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얼마가 됐어? 8x의 제곱 등장하는 것 같고 x라는 형태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4x, 2x, 6x가 마이너스가 12x가 등장이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상수를 봤더니 얘가 플러스 얼마? 8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뭐야? 묶어야지. 8가로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그럼 절반이 얼마냐면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얘가 16분의 9. 이 걸어주면 되겠죠? 뒤에다가 플러스 8 걸어주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얘는 8가로에 x 마이너스 얼마? 4분의 3의 전체 제곱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9, 2분의 16 그래서 얼마? 2분의 7이다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 어디로 와? P2로 와. 똑같아. 똑같이 잡아. 어떻게? x, 0 단 이때 이 x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2 사이까지 x절편 x축 위의 점이니까 똑같이 계산합니다. 어떻게? b라는 점이 2, 0이고요 c라고 하는 점이 1, 루트 3이다 보니까 pb의 제곱 pc의 제곱을 계산해서 보시게 되면 그 값도 맨 마지막 해보시면 2분의 7로 똑같이 떨어집니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라고 하면은 범위까지 정확하게 책정하시면서 정확하게 값을 찾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이거 물었잖아요. 뭐 물었죠? PBC의 넓이를 구하래요. 이거잖아. 이거잖아. 혹은 이거잖아. 혹은 이쪽이잖아. 그지? 그럼 이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네. 그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이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PB의 길이 곱하기 높이는 얼마니? 루트 3이라는 게 높이였겠죠? 이렇게 찾아주면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곱이 됐을 때 이제 그 형태에서 어떤 좌표가 될까?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 한번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주기도 하는구나. 여기 상과 여기 선상에 있다. 그러면 직선의 범위를 계산해서 우리는 그것을 좌표화 시킬 때 문자를 좀 줄여주는 방법들을 선택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205번이 관건이 되는데 자, 205번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각각의 점들을 좌표에도 옮기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옮겼다고 가정을 하면 P라는 점이 있을 때 PA제곱, PB제곱, PC제곱, PD제곱의 최소를 계산해라 뭐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일단 그림 그려놓고 보면 되게 당황스럽지. 왜? 아이들이 요거를 그대로 놓고 나서 봤더니 P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그 점의 좌표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 점의 좌표가 뭐냐라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점이 두 개가 있고 어떤 특별한 제약 조건이 없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AP의 제곱, BP의 제곱을 실제로 찾아보면 얘가 제곱이 두 번 나오다 보니까 그죠? 2로 묶여지다 보니까 얘는 뭐를 의미하고 중점이 P가 되더라는 것을 얻어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삼각형을 갖다가 해보니까 삼각형에 대해서 제약 조건이 없을 때 AP의 제곱, BP의 제곱, CP의 제곱을 해봤더니 그게 뭐가 되더라? 무게중심이 되더라는 거야. 3으로 갖다 묶다 보니. 그럼 사각형일 때는 어떠냐? 똑같아요. 뭘로 나누면 되죠? 4로 나누시면 됩니다. 이게 2분의 x 더해, 이거 3분의 x 더해, 4분의 x 더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 이해가 돼요? 그럼 거기 봐봐. 좌표 그냥 봐봐. 좌표를 쭉 보셨을 때 그 좌표에 x좌표를 한번 다 더해볼까? 2하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4를 딱 더해서 4로 나누면 그게 얼마니? 1인 거지. 4로 나눴더니. 자, 그 다음에 y좌표 쭉 봐볼까? 4하고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를 갖다 더해봤더니 그게 1 나오죠. 그럼 그게 당연히 4분의 1이겠지. 이게 P고 이거 Q인 겁니다. 이해가 돼요? 왜 앞에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확장되는, 그럼 이거 만약에 오각형으로 확장해서 했다고 진짜 여러분 학교에서 쌤이 갑자기 약간 필 받아서 야 오각형을 갔어. 그럼 애들이 뭐 이렇게 어렵냐 그랬지만 실제 막상에 그 원리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는 5분의 x 다더에 5분의 y 다더를 하시면 되는 거죠. 좌표적 해석은. 그래서 거기가 길이가 되게 길어지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찾아보니까 정답 몇 번인 거야? 1번이 정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특별한 제약 조건이 없어. P가 막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4분의 다더의 좌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 두시라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한 번만 그럼 더 거리적 관점을 조금 더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파일 하나 잠깐 넣읍시다. 자, 아까 1038번부터 1040번까지 봤거든요. 그 왼쪽에 있는 거 잠깐 코멘트 좀 달아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거.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묻지 않아요. 선분 더하기 선분으로 갑니다. 네, 그럼 이게 좀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기본 구조가 이래요. 이거의 최소를 묻습니다. 저게 좀 정말 짜증나. 자, 볼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 거기 문제 하나 봐볼까? 자,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 1037번을 그냥 풀어버리자. 자, 1037번을 봤더니 이제 그릴 거야. 자, 그릴 건데 쌤 그릴 게 없잖아요. 아니 쌤 이렇게만 물어보잖아요. a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루트에 a-가 3의 제곱 더하기가 9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거에 뭐를 구하냐? 최소를 구하라. 자, 실수였다 이랬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이 루트라고 하는 이것은 거리라 그랬어. 거리. 그럼 그 앞쪽에 있는 이 과정을 어떻게 변형을 한번 좀 해보자는 거야. 어떻게 변형해 볼까? 일단 a-0의 제곱으로 앞쪽을 먼저 변형을 해보자. 그죠? 그 다음 이 뒤쪽은요? 어떻게 되죠? 1-0으로 잡아도 되고 0-1의 제곱으로 잡아도 되죠.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 계산은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봤더니 루트에 얘가 뭐야? a-얘가 3의 제곱은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9다라고 하는 형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번 써줘볼까라고 봤더니 얘가 0에서 3을 갖다 빼서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에이 물론 뭐 3, 뭐 이렇게 빼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한번 잡아보자. 지금 도대체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냐면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앞쪽을 내가 만약에 이 앞쪽을 요렇게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순간 얘는 어떤 의미가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하냐면 a, 0이라는 점과 0,1 사이의 거리 문제로 바뀌어버리죠. 맞아요? 아니 a, 0과 0,1 요렇게 그죠? a-0의 제곱 0-1의 제곱은 이 안에 있는 식은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점과 점으로 일단 해석을 하는데 이 점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 이 점도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임의적으로 하나 이렇게 줘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을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이 의미는 도대체 뭘까라고 봤더니 a,0이라는 점하고 어떤 거 3,3 사이의 거리랑 똑같은 개념이 되지 않겠냐. 왜? a-3의 제곱, 0-3의 제곱 저식이 나오니까.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앞쪽을 a,0으로 잡았으면 뒤에 있는 이 점도 a,0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저 1이랑 3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죠? 다시 한 번만요. 저 1이랑 3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어떻게 1이랑 3이 마이너스 그건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포인트는 뭐냐면 방금 전에 현우가 뭐라고 했냐면 얘가 어떻게 이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일 수도 있고 이 반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랑 이거는 무조건 똑같이 맞춰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가는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a, 얘가 얼마가 되죠? 1이라는 점과 얘가 0,0으로 바뀌어요. 그쵸? 이렇게 쓰면. 그러면 뒤에 있는 이놈도 내가 a,1로 바꿔줘야 돼. 왜? 앞에 있는 요거를 똑같이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거 돼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형태가 a,1이 되면 그럼 여기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그럼 얘가 루트에 얘가 그럼 a-얘가 3의 제곱에 그럼 얘가 1 얘가 그럼 저게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뀌어야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3,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게 앞쪽에 있는 이 모양을 동일하게 이걸로 맞추면 그래서 제가 계산을 그냥 조금 쉽게 가기 위해서 a,0으로 일부러 맞추는 작업을 한 거예요. 현우 이해되니? 1 플러스 0 플러스 1이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뭐라고? 0 플러스 1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저기에서 0 플러스 1이라는 게 무슨 0 말이에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게 0 플러스 1의 제곱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a 0하고 0 마이너스 1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가보겠다. 그냥 그렇게 왜냐면 이게 대칭성이 되거든요. 왜냐면 0,1이나 0,-1은 어떨까요? 네, 이 점에서 위아래예요, 위아래. 그래서 이 길이랑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그건 크게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하면 너무 복잡해지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냐면 저는 앞쪽에 있는 좌표를 동일하게 A라는 문자 기준으로 한번 맞춰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거리 같은지 같아지는지 확인해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이거랑 이걸 보시면 A, 0이 어디 있냐면 여기를 그냥 임의로 잡죠. 그럼 얘가 0,1은 어디 있냐면 여기라고 잡죠. 그 다음에 얘가 얼마냐면 3,3이라는 점이 한 이 정도로 잡죠. 여기 3,3이라고 잡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앞쪽에 있는 이 과정은 바로 이 거리가 된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된 거죠? 이 거리가 된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 더하기 얘다라고 하는 형태의 거리에 뭐를 찾는 거야? 최소를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도형의 이동에서 이게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럼 이제 문제는 뭐니? 선생님 그러면 얘 더하기 얘의 최소를 어떻게 구해요? 얘는 계속 움직이는데 A라는 점이 고정돼 있지 않는데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야? 대칭. 이걸로 갖고 오죠.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직각에 대해서 이게 합동이 되니까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 부분을 뭐 해도 상관없어. 지워도 상관이 없죠. 왜? 똑같은 길을 이쪽에 옮겨놨으니까. 그럼 뭐가 되니? 얘 더하기 얘가 뭐가 되는 거? 최소가 되는 게 언제겠느냐? 언제니?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에 해당될 이 지점에 누가 왔을 때 P란 놈이 왔을 때 이게 뭐가 되더라? 최소가 되더라라는 거죠. 일직선이 됐을 때.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자 내가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P다라고 표시하면 얘를 A'으로 바꿔놨다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A'의 P다라고 하는 길이에다가 PB라는 놈의 최소를 어떻게 찾냐면 삼각형의 성립조건.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삼각형의 성립조건이지. 그래서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던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등호가 들어갈 수가 있더란 얘기야. 그러면 등호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 A' P 더하기 PB가 A' B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느냐. 얘가 이렇게 가고 여기가 이렇게 가면 즉 이가 뭐 할 때 일직선이 되면 삼각형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일직선이 되더라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었던 얘네들이 거리 더하기 거리, 제곱이 아니야. 그냥 거리 더하기 거리의 최소를 물을 때는 삼각형의 성립 조건을 먼저 생각하시고 부등호가 되는 상황에서 등호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뭐더라? 일직선이 되더라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이게 3, 3이고요. 이거 얼마로 바뀌었어요? 0,-1로 바뀌었으니까 거리를 계산하면 루트의 차이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값이 얼마? 5다라는 값으로 계산이 되더라는 거죠. 됐어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주어져 있는 형태의 1037번의 정답은 뭐가 됩니까? 얘가 4번에 해당되는 5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할 때 루트하고 루트를 더하는 이 과정을 막 어떤 분들 제곱하고 막 이러시는데 복잡해집니다. 그냥 그 자체적으로 거리 더하기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게 언제겠느냐로 판단하시기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 문제를 잡을 때 이거냐 뭐 어떤 점을 잡을 거냐라고 하는 선택의 고민이 되겠지만 포인트는 이 점을 똑같이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갈까 저는? 이게 A, 0이면 X축의 점이 되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 달라집니까? 아니요, 값은 똑같습니다. 이걸로 하셔도 값은 똑같습니다. 최소가 되는 거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뒤에 도형의 이동 가면 한 번 더 나오니까 또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일단 요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일단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해보냐면 1036번 한번 풀어봐요. 그 바로 위에 있는 1036번 한번 풀어봐요. 웬만하면 뭐 해달라고? 도형은 그려보래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그려봐요. 루트가 거리인데 어떻게 해석을 할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1036번입니다. 저 연필 잡고 한번 바로 해볼래?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1036번에 관한 정답은 뭐가 되냐면 5번이 정답이 된다. 5번. 점은 x, y하고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은 마이너스 4,5라고 잡으셔서 그 상황에서 삼각형을 그려보시게 되면은 삼각형의 성조건이 보이는데 그때 뭐가 될 때? 일직선이 될 때를 여러분이 기준점을 잡으시면 생각보다는 심플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림 한번 그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한번 그려? 간단하게 한번 빨리 그릴까? 여러분들 혹시 헷갈릴까봐. 자,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잡으라 그랬지? 대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이너스 4,5. 그럼 여기쯤 되겠지? 여기를 문자를 붙여볼까? 여기 A라고 여기 B라고 할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B라고, 여기가 B, P라고 하자. P라고 하는 점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잡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럼 뭐가 된 거야? 얘 더하기 얘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언제냐? 이거 물은 거잖아. 맞아요? 얘 더하기 얘가 최소가 되는 게 언제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뭐에 잡으면 돼? 일직선 잡으시면 돼. 그리고 P가 여기 어딘가로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였지.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실은 P가 일로 와버리면 얘 더하기 얘가 최소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거랑 이거 사이의 거리로 계산하시면 10이 딱 계산이 떨어집니다. 오케이? 그림적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점 두 개, px, y. 얘 더하기 얘는 삼각형 조건에서 얘보다는 큰데 얘가 만약에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어느 점이든 이 직선상 위로 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길이가 가장 짧을 것이다. 그게 10이었을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논리 하나 보자. 책에 없어요. 우리 교재에도 없고 다 없어요. 그냥 제가 하나 뽑아내온 거예요. 자, A, B, C, A, B, P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요. 선분에서 선분의 길이를 이번에 더한 게 아니라 뭐 했죠? 뺐죠. 그리고 제곱하는데 단어가 최소가 아니라 뭐죠? 최대죠. 이게 여러분을 약간 당황케 한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똑같아요, 방법은. 일단 그려요.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평면을 일단 그려보는 게 최선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가 1,2. 참고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잘라서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 오히려 헷갈릴 수 있다고. 그냥 대략 얘가 1이면 얘가 2쯤 되겠지, 2배쯤 되겠지. 그 정도의 느낌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4,4? 여기 잡죠 뭐. B가 얘가 4,4가 이렇게 있었대. 한 요 정도 4? 요 정도 4. 대략적으로 정사각형 모양 나오니까.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럼 P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P는 특이하게 X좌표를 움직이는 점인데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 어딘가에 누가 있다? P가 있더라. 여기 어딘가에 막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 하라 그랬어? PA라는 이 길이에서 PB라는 이 길이를 더하는 게 아니야. 빼래. 이게 짜증난단 말이야. 이게 짜증난다. 이게 짜증이 무지하게 많이 나는 거야. 그때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으십시오. 자, 우리 저기하고 컨셉이 유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요 AB를 연장할게. 그럼 첫 번째 P가 직선이라고 할게. 직선 AB 위에 있을게. 다시 말하면 요 직선에 P가 어딘가에 있다. 직선상에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P가 어디 왔을 때 여기 와야지. 왜? 얘는 마이너스를 묶여있는 거니까 P가 만약에 이쪽에 왔다고 가정을 해보자. 됐니?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뭘 물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PA라는 놈에서 뭐를 갖다 빼래? PB를 갖다 빼래. 그럼 생각해봐. 요게 PA야. 그 다음에 요게 PB야. PB가 더 길잖아. PB에서 PA를 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다 절대값 붙여주면 되겠지? 그럼 절대값 붙여보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PB에서 PA 빼면 이게 결과적으로 뭐니? AB의 길이지. 그럼 여러분 뭐 계산하면 돼? AB 거리 계산하시면 돼. AB 거리 어떻게 되죠? 이 두 점 사이 거리. 자, X에, 그죠? AB라고 하는 형태 루트에 차이의 제곱 9, 차이의 제곱 요거. 그래서 이거 얼마? 여기가 루트 13인 거죠. 그러니까 루트 13. 그래서 이걸 뭐 해봐라. 제곱하다 보시니까 정답은 여기는 위에 존재한다면 여기가 13이 최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번에는 P가 직선 AB 위에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건 너무 독특한 거고 저기 존재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럼 그때 해당되는 내용을 어떻게 찾을 거냐. 자, 그럼 PA 마이너스 PB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삼각형 한번 생각해. 이게 삼각형의 성립조건 아니냐. 그럼 여기 삼각형의 성립조건 뭐가 떠오르셔야 돼, 머릿속에. 이런 게 떠오르셔야지. 야, 여기 보니까 이거 더하기 뭐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잡을까? 라고 봤더니 기본적인 형태를 이렇게 설정을 해보자는 거야. 뭐? PB다라고 하는 놈은 누구보다? PA 더하기 얘가 AB보다 어때요? 작죠. PB라고 하는 것이 이거 더하기 이것보다 작겠죠. 맞아요? 이게 삼각 성립조건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난 여기서 어떤 짓을 해볼 거냐. 이거 넘겨봐. PA를 넘겼더니 PB-PA가 누구보다 작아요? AB보다 작아요. 아, 그렇구나. PB-PA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야? AB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되고 확인이 되네. 그래요, 쌤. 그러면 내가 여기 PB-PA 내가 절대값을 씌워도 어차피 이 절대값보다 작겠죠. 물론 크기보다 작겠죠. 근데 이 AB의 크기가 뭐였습니까? 라고 왔다니까 계산해놨던 그 결과 얼마? 얘가 루트 13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PB-PA라고 하는 이놈에 해당되는 것은 뭐야? 아무리 커도 뭐보다는 작아? 루트 13보다 작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당연히 제곱을 해? 그럼 당연히 얘를 제곱을 해. 제곱을 해. 여기도 제곱을 해. 그럼 얘는 뭐가 된가? 얘가 13이 되더라라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P는 이런 지점에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네들은 아무리 커도 13을 넘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13을 못 넘긴다라는 얘기야. 제곱을 하면. 그럼 P가 막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P가 심지어는 여기 있어도 이렇게 모양이 잡혀도 13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어느 지점, 직선상 위의 점이 딱 돼버리는 순간 13이라는 뭐를 가질 수 있다? 최대를 가질 수 있다는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저기서 일직선이 되는 케이스가 주로 최소에 해당되는 케이스였다면 여기는 이제 빼다 보니까 최대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던 거야. 포인트는 뭐다? 그려보시고 기본 패턴은 삼각형의 성립 조건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덧셈 구조든 아니면 제곱 더하기 제곱의 구조든 아니면 뺀 놈에 관한 어떤 최대를 묻는 구조든 똑같은 패턴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 나오는 거고 참고로 이게 2017년도 단대부고 기출이었습니다. 요게 2017년도 냈을 때 애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 당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에 존재할 때 최대는 13. 요거는 13보다 작다야. 그러니까 결과도 최대가 될 수 있는 건 이 상황밖에 없더라. 그래서 정답은 13으로 간주되시면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오늘 거리적 관점을 계속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곱이 돼 있으면 루트가 없으니까 그냥 그건 우리가 배웠던 2차 함수, 2차 다항식의 제곱식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형적인 어떤 해석에 들어가면 그 순간에 반드시 삼각형의 성립 조건을 반드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라. 이게 오늘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한 번 더 갑시다 그러면. 자, 이제는 어디로 갈 거냐면 아까 자이스토리 드렸던 거 있죠? 요거 한 번만 다시 봅시다. 자이스토리. 이게 원래 원본이니까. 자, 책 3권을 제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면 한 권만으로는 좀 부족해서요. 설명하기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제가 중간중간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7페이지 보시면 뭐가 있죠? 중선 정리가 있습니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은근히 많이 나오고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중에 기하 단원을 혹시 들어가시는 경우는 벡터를 배우시게 될 텐데 그 벡터 쪽에서 이 중선 정리를 진짜 많이 써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십사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중선 정리를 한번 가보죠. 일단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 한 번만 잠깐 떠올려 봅시다. 삼각형의 무게중심 정의 뭐였죠? 3개의 중선들의 교점이었습니다. 중선. 그때 중선의 단어 써냈는데 이것도 한번 봐보시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참고로 거기 나오는 빈칸수론 문제가 시중 교재 다 뒤져보면요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대표적인 형태의 증명 방식이어서. 그래서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냥 가긴 할 건데요. 일단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조금 특이한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특별하지 않은 삼각형을 그려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봅시다. 자, 뭐냐면 일단 첫 번째 BC의 중점을 잡죠. M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연장을 하자라는 거죠.
요 얘기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성립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거기 그림은 이거랑 좀 다르게 했는데 그냥 저는 일반적인 패턴으로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성립함을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거기에 문자는 얘를 마이너스 C, 0으로 잡았고 여기를 C, 0으로 잡았고 이 M을 원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A, B라고 잡아서 실제로 A, B의 제곱을 하고요. 실제로 A, C의 제곱을 하고요. 그러면 이 나머지 길이도 실제로 계산했을 때 같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좌변 한번 확인해 볼까요? A, B의 제곱은 당연히 두 점 사이 거리일 거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B의 제곱. 그 다음에 AC라고 하는 형태는 얘가 A 마이너스 C의 제곱, 또 여기가 B의 제곱이 되어서 얘네들은 두 배 가로에 A 제곱, B 제곱, C 제곱만 떨어집니다. 네, 끝났죠? 자, 우변 볼까요? 자, 우변을 봤더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M. 자, 그럼 일단 두 배 가로에 AM이 뭐냐면 요거잖아요.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는 제곱되어 있는 형태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BM이라고 하는 형태는 어차피 요 길인데 그게 C죠, C. 그래서 얘가 C의 제곱. 어때요? 각도라가 확인이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럼 빈칸 채울 수 있겠죠. 가는 뭐라고 쓸래 그러면? 가는 뭐겠어? C. 그죠? 그럼 나는 뭐겠어? 나가 뭐겠어? 두 배 가로에 A제곱, B제곱, C제곱. 정답 몇 번이야 그러면? 5번이겠죠.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하고 다른 건 A가 거기는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가는 증명들을 한번 기억해 놓으라고요. 어차피 빈칸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너무 쉬워서.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한 장을 넘길까요? 저거 한번 보시면 한 장을 넘깁시다.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떻게 출제를 하느냐 그 얘기를 잠깐 한번 드리면서 기술까지 한번 쭉 훑어갈 텐데요. 한 장만 넘기죠. 한 장만. 자, 넘겨보시면 여러분 제244 있거든요. 제244 한번 풀어볼래? 먼저 한번 그냥 간단하게 풀어볼래? 제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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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보자. 주제 정신 차리셔야 될 텐데 자꾸 졸고 있으면 안 되네. 자, 가볼까요? 제244 여러분 문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원래 파푸 충선 안 써도 되죠? 왜 안 써도 되죠? 여기가 D고요. 여기가 D여서 얘는 중점이에요. 여기가 2분의 B고 여기도 2분의 B여서 이거 중점이죠.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얘랑 얘는 뭐하고? 평행하고. 얘가 A면 얘는 얼마겠냐? 2분의 A겠지. 그죠? 그죠?
문제를 이상하게 만든 거야. 파푸스 중선을 좀 보도록 일부러 유도를 했지만 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뭐를 A를 K를 사용하는 식으로 한번 바르게 나타내봐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럼 A는 얼마가 된 거야? 정답은 일단 2K로 일단 고정하고 차근차근 다시 풀이해드릴게요. 그죠?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배우셨잖아요. 자, 그럼 가보자. 그럼 여기서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뭘까?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큰 삼각형 기준으로, 그죠? 큰 삼각형 기준으로 파포스 중선을 한번 쓰고 싶었던 것 같아. 큰 삼각형 기준은 뭐야? 여기가 A였고 얘가 B였고 여기가 딱 가운데 중점 C였고 여기가 D하고 얘가 D였으니까 큰 거 기준으로 보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배 가로에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이다. 이거 하나 보려고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린 여기다가 이 안쪽에 있었던 요 삼각형을 가지고 파푸스 중선을 한 번 더 쓰려고 했던 거지. 뭐냐면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얘하고 얘에 대해 생각을 하자. 그럼 어떻게 되니? D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2배 얘 더하기 얘의 제곱이죠? 2배 K의 제곱 더하기 얘가 2분의 B의 제곱과 똑같더라 이 얘기한 거죠. 이거 한 거예요. 그럼 어차피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배 가로에 K의 제곱 더하기가 4분의 B의 제곱. 그래서 얘가 4K의 제곱 더하기가 B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같으므로 얘네들이 사라지고 A제곱이 4K 제곱이니까 A는 얼마더라? 2K더라. 길이니까 양수값만 나오겠죠. 그래서 파푸스를 2번 써가지고 연립을 해서 뭔가 새로운 수식을 찾아봐라 라고 했던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파푸스는 한 번만 쓰이지 않아요. 보통 2번 형태가 쓰이면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도록 유도가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파푸스의 기본이 이 AB하고 AC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전 날개라고 합니다. 날개. 수학적 용어 아니에요. 그 날개 같은 느낌이에요. 바깥쪽을 감싸는 날개면 날개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와 중점에 관한 모양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거를 파푸스 중선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라고.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피타고라스도 설명할 수 있고 그래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지. 응?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제245번 있죠. 거기다가 별표를 5개 쳐놓으시고 별표를 5개 쳐놓으라는 의미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 학교 쌤들 출제는 어떻게 하느냐? 증명하라고 당연히 출제를 잘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할 거 같냐면 내가 만약에 출제를 하면 거기 GB제곱 앞에다가 가라고 써놓습니다. GC제곱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나라고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GA제곱 앞에다가 네모 쳐놓고 다라고 써놓습니다. 그리고 가와 나와 다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해돼요? 증명하라고 안 내고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에다가 앞에 1 자리에다가 가, 두 번째 1 자리에다가 나, 세 번째 4 자리에다가 다를 주면서 뭐 가 더하기 나 더하기 다는 얼마냐 이렇게 출제한다고. 그럼 너네 당황하고 돌아버린다고 얘가. 그럼 파푸스는 몇 번? 2번 이상 쓸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형태를 G라고 하자. 그래놓고 나서 그 BC의 중점. 그렇지. 그 중점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중성정의를 떠올렸어야지. 해보자 그러면.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게 AB의 중선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 중선의 교점이다 보니까 무게중심은 이 AB의 2대 1로 내분하는 그 지점에 무게중심이 위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야, 너네 정리 제대로 해. 지금 여기서 안 하고 너네 다시 집에 가서 하려고 하잖아. 우리가 여기서 한 20분 동안 풀었으면 너네 1시간 동안 풀어야 될 수도 있어. 들어온 이상 정신 차리고 하라고. 너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도형편은요. 니네가 정말 노력을 기하지 않으면 연산보다 훨씬 더 문제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정리해야 돼. 쌤이 도형을 쌤 와이프랑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쌤 와이프가 이제 저 만나서 이제 저한테 맨날 물어봤어. 옛날에는 결혼 이제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넌 수학이 재밌냐? 맨날 이렇게 물어본 적. 나이 동갑입니다. 그래서 맨날 반말로 하는데 너 재밌어? 재밌을 때도 있고 재미없을 때도 있어. 너는 그러면 뭐가 제일 재밌어? 라고 물어보더라고. 수학에서 뭐가 제일 재밌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강사 초창기 때, 그러니까 한 7, 8년 정도 때
그때 이제 와이프 이제 만나갖고 이제 결혼한 거니까 7, 8년쯤에 결혼했으니까 그때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게 그거였어요. 저 방정식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당시. 아 그거 재밌다. 그럼 너가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 도형이다. 야, 그때 당시 초창기 때 도형을 가르치기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그랬지. 내가 향후 몇 년 안에 이 도형만 팔 거다. 그래서 내가 도형의 왕자에 서겠다라고 얘기해서 또 와이프가 그래 열심히 해봐 이렇게 응원하더라고요. 본인 일이 아니니까 그냥 쉽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뒤로 정확하게 9년 동안 이 기방만 팝니다. 이 기하단어만 팠어요. 물론 당연히 미적하고 당연히 수업하죠. 하면서 내 개인 공부를 그렇게 합니다. 진짜 엄청난 노력을 했어. 엄청난 노력.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시중에 괜찮다는 문제들 기백 다 갖다 풀어보고 센수학 뭐 이런 거 다 풀어보고 그다음에 여러 번 풀었어. 그다음에 뭐 기출문제 나왔던 거 다 풀어보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다 풀어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아 이런 흐름에서 문제를 출제하겠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야. 예전에 뭐 KMO 수업도 하고 KMC 수업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 이제 올림피아드 수업. 그때 도형이 되게 강조가 되는데 실은 지금 하는 도형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만 그때 연습하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후회도 남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시간 할애를 더 하셔야 된다고.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풀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학교쌤이 만약에 숫자 바꾸고 도형의 위치 바꿔버리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방법들을 자꾸 생각해 보셔요. 어제 그 화목반 수업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한테 어떤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랑 똑같은 나이 때 얼마나 그러니까 몇 시에 주무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되게 일찍 잤다. 기숙사학교생 처음에 들어가서 일찍 잤는데 그때 그 뒤부터는 내가 일찍 잘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선행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였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미 미적분까지 미적 기백 확통까지 다 한 두세 번 이상씩 다 끝나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었어. 나는 시골이어서 그게 없었고 나는 진짜 들어가서 정석이라는 책을 처음 봤다니까. 여러분들 충격 아세요? 친구들 책은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막 책 열어보면 진짜 책 뜯어지는 거 아시죠? 표지도 막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내 정석은 그때 처음 샀거든. 완전 깨끗. 알죠?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하얀색만 쫙 보이는 거. 친구들은 까매가지고 막 너덜너덜해 있는 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한 친구를 타겟을 잡았어요. 이 영상을 지금 혹시 볼지는 모르겠는데 박미성이라고. 지금 저기 여수에 있는 종합병원 아마 지금 그 소화기 내과인가? 제가 무슨 내과인지 모르겠는데 내과 그 지금 과장하고 있을 여학생이에요. 그 친구가 저에게는 굉장히 제가 경쟁 모델로 삼았어요. 쟤를 한번 이겨보자. 수능은 제가 이겼습니다. 걔는 재수했고요. 내가 수능은 이겼습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가 뭐가 잘했냐면 수업 시간에 절대 졸지 않아요. 50분 동안 절대 졸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쌤이 딱 나가는 순간 바로 푹 잡니다. 엎어져서. 자, 아이도 머리를 기억하는 게 그 친구가 머리가 단발이에요. 여기였거든.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도 이 정도였고. 저도 이 정도 길었어요. 저희 두 발이 자율이었어요. 이렇게 잡아놔요. 염색도라고 막. 근데 그 친구가 수업 시간 절대 자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웃긴 게 뭐냐면 면학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자습실 있죠. 그 자습실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되게 잘 돼. 시설도 되게 좋고 의자도 되게 좋고 그래요. 의자가 좋으니까 애들이 자요. 피곤해 애들 막 뒤로 누워서 잔다고 사감쌤이 깨우고 막 혼내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절대 자지 않고 새벽 걔가 한 2시간 반 정도까지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걔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걔보다 1분 늦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걔가 딱 들어가는 게 눈치를 채고 제가 1분 뒤에 들어가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걔가 아침에 몇 시에 나오냐면 5시 한 20분인가 나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걸 똑같이 쫓아간 거야. 내가 걔보다 1분 먼저 들어가겠다. 물론 매일 이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걔하고 비슷하게 들어갔던 것 같아.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씩 하면서 공부한 거지. 그랬더니 공부량이 회복이 됐어.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어제 이제 퇴근을 여기 학원에서 한 12시쯤 했거든요. 좀 작업할 게 좀 많아가지고 12시 퇴근을 하는데 학생이 문자가 왔어. 그 수업을 들었던 친구 중에 화목반 수업 중에 쌤 어떻게 컨디션 관리하셨어요? 물어보더라고. 얘가 약간 좀 그게 좀 동기가 됐나 봐. 그래서 너 그거 따라하다 죽을 수 있어. 힘든데 그래도 내가 저 친구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생각해서 한번 해봤더니 도움은 되더라. 근데 그러고 나서 한 7개월 정도를 거의 그렇게 해서 7개월 동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요. 그래서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건강하게. 지금보다 살이 없고 말랐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건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먹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진짜 쟤 한번 꺾어보자.
솔직히 그냥 한 번도 못 꺾었어. 고1 때는. 꺾을 수가 없죠. 걔는 정규 한 3등 정도 하는 아이였고, 저는 저희 학교 90명 정원이는 제가 정규 한 처음에 들어갈 때 82등? 이걸로 들어가서 79등, 뭐 76등 하다가 점점 한 그게 한 7개월쯤 지나니까 50등대로 가더라고요. 뒤져버린 줄 알았어. 뒤져버린 줄 알았어.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 아이도 뭐 연락은 가끔, 아주 가끔씩 하는데, 아무튼 지금 뭐 이게 여수에 내려가서 지금 현재 거기 제일 큰 병원에 과장으로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대여대 나왔어요. 연대여대 그 친구. 연대여대 나왔어. 제수에서 연대여대 들어가서 거기서 잘하고, 거기서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여기 양재동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내려가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러분 조금 느슨해져 있거든요. 절대 느슨해지면 안 돼요. 현호가 가장 지금 시험이 늦게 끝났는데, 그죠? 이번 주에 끝났죠. 이번 주 초에 끝났어. 화요일에 끝났어. 응? 가장 지금 느슨해질 타이밍이야. 절대 느슨해지면 안 돼. 이제부터 더 뭔가 막 몰아붙여서 공부하셔야 된단 말이야. 야, 이제 애들 지금 막 수행평가로 정신 없잖아. 니네도 수행평가로 정신 없고. 그때 중심 잘 잡으셔야 돼. 시험평가도 해야 되지만 실은 본 타임 수업들, 그러니까 뭐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탐구에 관한 형태들에서 여러분들 과제 말고 그냥 여러분이 공부하는 양들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 안 그러면 진짜 여러분 밀려요. 이 도형은 진짜 확실하게 극명하게 갈린단 말이야. 잘하고 못하고. 얘기했잖아. 1학기 기말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 수포자가 발생한다니까. 아, 나 수업 못해. 더 이상 못하면. 그래서 2학기 때부터는 진짜 이렇게 양극화가 이루어져요. 공부하는 애들과 하면서 따라가는 애들과 아예 안 하는 애들로 나눠진다니까. 진짜 그게 극명하게 갈리면서 이제 2학년 들어가서 문이과 갈리죠. 그러니까 그 문이과 갈리는 그 결정차를 나눠버리는 게 수학이라면 그 수학의 점수는 1학기 기말 점수로 갈려버려요. 아, 해도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럼 수포자 들어가면요,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과든 이과든. 야, 수학을 포기하고 어떻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냐? 그럼 미친 짓이야. 아, 그런 경우는 있겠지. 뭐 내가 아주 영어를 아주 기똥차게, 영어 하나 보고, 아니면 컴퓨터를 내가 기똥차게 해서 뭐 전 세계에서 뭐 내가 무슨 뭐 발명을 했어.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경기고등학교에서, 잘 모르겠지만 너희 선배 중에 뭐가 있냐면 서울시 교통 그 처음에 우리 버스 이렇게 환승하고 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몇 분 뒤에 몇 정거장 전에 뭐가 있습니다. 그게 어플에 뜨지. 그 경기고 학생이 발견한 거야. 발명한 거야. 너네한테 선배가 발명했어. 그 친구는 제가 알고 있고 그 친구 서울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기자로 간 거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런 스킬이 없다면 공부하셔야 돼. 네? 제가 그때 가르치던 친구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놈이, 대단한 놈이. 어떻게 그걸 했을까?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럴 거 여러분 없다면, 특별한 어플을 만들거나 그런 능력이 없다면 공부해서 대학 가셔야 돼요. 봅시다. 다시 봅시다. 무게중심 기억해 주세요. 세 중선의 교점. 세 중선의 교점. 2대1로 쪼개집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징이 뭐였죠? 이렇게 삼각형을 6개를 쪼개면, 중선들 연결해서 완전 6개 쪼개면 넓이 다 똑같다는 말 기억하시죠? 기억해 주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의 논리는 그럼 뭐냐? 거기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를 G라고 했고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물어본 게 이게 성립함을 보여달라고 그랬어. 어떤 거? GB제곱, GC제곱. 얘가 4배의 GA제곱이 성립함을 보여달라. 일단 증명만 해볼게.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요 큰 삼각형에서 파푸스의 중선정리 씁시다. 파푸스는 수학자 이름입니다. 그러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어떻게 돼? 2배. 뭐가 되죠? AD의 제곱에다가 BD의 제곱이 됩니다. 물론 BD는 CD랑 같은 결과죠. 중점이니까 이렇게 썼어요. 이게 첫 번째라고 합시다. 두 번째는요, 요 작은 삼각형 있죠. 요걸로 한 번만 더 텁시다. 저것도 중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죠? GB의 제곱에다가 GC의 제곱이라는 형태가 뭐랑 같다? 2배의 GD의 제곱에다가 BD의 제곱과 동일하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뭐 해주면 돼? 연립해주면 돼. 그럼 얘가 나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 그러니까 항상 눈에 삼각형 2개가 모여, 3개가 모여. 근데 얘가 중선들이 연결했어. 그럼 파푸스 중선을 2번 쓰셔서 연립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결국에 우리가 없어져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GB하고 GC는 살아있어야 되고요. GA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AD라는 문자라든가 BD라는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돼. 사라져야 돼. 완전히 사라져야 돼. 그래야 뭔가 계산이 될 거 아니니? 응?
자, 그럼 가봅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시작은 이걸로 갔으니까 그럼 1번의 왼쪽을 이렇게 쓰자. 그럼 2배 가로에. 응? 요 AD를 한번 생각해보자. AD. 쌤, 여기 AD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죠? 여기네. 여기 AD네. 근데 AD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혹시 이렇게 써도 될까? AD라는 놈을 3의 GD라고 바꿔도 될까? 3의 GD의 제곱이다. 자, 요 AD가 요 GD라는 놈의 정확한 몇 배? 3배 관계더라. 왜냐면 여기다 이제 연립을 할 거라서. 그럼 얘가 3배의 GD 제곱이더라. 자, 그 다음에 BD의 제곱은 뭐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얘는 그대로 써야죠. 일단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을 이렇게 바꿔봤더니 얘는 얼마가 되냐면 18의 GD의 제곱에다가 2배 BD의 제곱이 됨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아까 2번에 해당, 요걸 3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2번은 GB의 제곱 더하기가 GC의 제곱이 얼마로 쓰여지냐면 2배의 GD의 제곱 더하기 2배 BD의 제곱이었던 거죠. 그럼 저는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뭐 해보자? 빼보자. 그럼 어떻게 되니? AB의 제곱 더하기 A의 C의 제곱 마이너스 GB의 제곱 마이너스 GC의 제곱이라는 형태가 오른쪽 계산에 의해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죠? 사라지죠?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그럼 얘를 뺐더니 얼마? 16의 GD의 제곱하고 똑같다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렇다면 내가 최종적으로 AB의 제곱 더하기 A의 C의 제곱은 GB의 제곱 더하기가 GC의 제곱 플러스 16의 GD의 제곱과 같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 16의 GD라고 한 얘만 다시 한번 좀 써보면 얘는 4배 가로에 2GD의 제곱하고 똑같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왜냐면 이거 제곱하면 4, 4, 16이 되니까. 그럼 얘가 2배의 GD는 도대체 뭐였냐는 거예요. 2배의 GD는. 저기 그림에서 보시면. GD의 2배짜리는 길이를 뭐라고 쓸 수 있어? GA라는 문자로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4배 GA의 제곱하고 같더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오른쪽 우변이 딱 드러나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립할 수 있는 상황들을 자꾸자꾸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게 여기의 결론입니다. 중선정리는 아닌 거에 그치지 않고 2번 이상 적용하는 중선정리를 여러분이 잡아내셔야 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연립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실전으로 바로 갑니다. 왜냐하면 증명밖에 없어갖고요. 실전으로 좀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갈게요. 교재로 가서 우리는 그 해당되는 중선 정리를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로 한번 좀 넘어가 보실까요? 75페이지로 한번 좀 넘어가 주셔서 247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47번. 예, 그거 한번 지금부터 한번 풀이를 한번 해주시 부탁드립니다. 247번. 개포고등학교 작년도 문제고요. 서술형으로 나와서 1번을 풀면 2번은 금방 풀립니다. 1번만 잘 증명해 보세요. 1번만 한번 지금부터 잘 한번 증명해 보세요. 시작. 삼각형은 항상 중선 정리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중선을 몇 번 쓸까 고민해 봐봐요. 그 그림으로 한번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실전 기출로 한번 보세요. (247번)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던 거를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자. 패턴은 유사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를 보면 그 3등분점이라 그래서 얘는 중선 정리가 현재 그림을 보시면은 요걸로도 잡을 수 있고요. 그죠? A, B, N으로도 잡을 수 있고 A, M, C로도 잡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출제자가 물어본 거는 여기에 좌변이 AB 제곱 더하기 AC 날개가 이 바깥쪽에는 큰 삼각형이다 보니까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요 MN의 중점에 해당되는 뭐를 D라는 점을 임의로 잡을 필요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중선을 한 번 더 잡는 겁니다. 그죠? 전체 삼각형에서.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AB의 제곱 더하기 A의 C의 제곱 바깥쪽에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두 배 가로에 뭐랑 똑같죠? AD의 제곱에다가 BD의 제곱하고 똑같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뭘 보냐면 여기에서도 AD는 중선이었습니다. 저 작은 삼각형에서도. 두 번째 또 가는 거죠. 뭐야? AM의 제곱에다가 AN의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는 두 배 가로에 AD의 제곱, 그죠? AD의 제곱, 그 다음에 MD의 제곱하고도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이 AD라는 문자가, 그죠? 내가 새롭게 잡은 문자이기 때문에 저 AD가 문제 속에 있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또 연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 그냥 빼버릴 거예요. 이렇게. 자, 빼버리면 좌변의 수식이 AB의 제곱 더하기 A의 C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AM의 제곱 마이너스 AN의 제곱이 우변 잘 보셔야 된다. 두 배 AD가 다 사라집니다. 그럼 얘가 뭐가 남냐면 두 배 BD의 제곱에서 두 배 MD의 제곱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D라는 문자가 없어져야 되죠. 여기 문제를 보면 AM, AN은 있어도 되고요. MN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 BD를 다시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BD하고 MN의 관계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를 A라고 주면 여기도 A고 3등분이니까 여기도 2A, 여기도 얘가 2A 이런 길이가 들어간단 말이야. 3등분이었고 중점이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냐면 BD다라고 하는 길이가 현재 여기 길이로는 3A라고 표시가 되는데 그것이 BM이라는 놈의 얼마가 된다? 바로 2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길이적 요소가. 자,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두 배 가로의 BD라는 요 놈을 이렇게 줘서 2분의 3에 얘가 BM이라고 줘도 상관없지 않겠냐? 응? 이렇게 줘도 상관없지 않겠냐? 선생님, 그런데 여기는 BM이 또 없어요. 여기 MD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MD라고 하는 것은 또 이거였거든요. 요거였으니까 그 MD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쓸까를 또 봤더니 두 배 가로에 쌤, MD라고 하는 것은 이 MD라고 하는 이 길이는 MN이라는 놈의 절반 아닙니까? 라고 해서 얘는 2분의 1에 얘가 MN의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한 번만 더 바꿉시다. BM을 한 번 더 바꿉시다. BM하고 뭐가 똑같죠? BM하고 어차피 MN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BM하고 MN이 똑같으니까 이거에 바꿔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지? 2 곱하기 4분의 9에 MN의 제곱이라는 놈에다가 여기는 2 곱하기 4분의 1에 얘가 MN의 얘가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약분하면 2분의 9 여기 약분하면 2분의 1이니까 이 얼마? 4의 MN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겠지. 그럼 뭐 하면 되냐? 이거 넘어가면 끝나는 거죠? 넘어가면 증명이 다 끝나는 거죠. 그죠? 넘어가면 끝난다고 해.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유독 제곱이 많은 형태의 평면도형에 관한 형태들은 주로 파푸스 중선 정리가 많은데 두 번 정도를 보통 잡을 수 있다면 그 식을 보통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수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머릿속에다가는 파푸스 중선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제곱이 나오면 파푸스 중선을 통해서 길이가 같은 것들을 문자 표현만 조금씩만 바꿔주자.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연립은 쉽게 가능해지도록 계산이 되고요. 맨 아래에 있었던 2번 문제는 그대로 AB 길이, AC 길이, AM 제곱 더하기 AN 제곱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MN의 길이가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2번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배점을 보시면 위쪽은 6점이고 아래쪽은 2점인 거죠. 아래쪽은 그냥 쉽게
주려고 했던 게 목적이니까.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케이. 중선 정리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아까 그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라는 거하고 이 중선 정리는 2번 이상 사용해서 새로운 식을 뭔가 만들 때는 연립되더라.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먼저 쉬었다가 잠깐 한번 쉬었다가 우리 뒤에 이제 내분점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쉬자.